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께서 토론에 들어가 계신 상황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뭐랄까요, 좀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하자면, 이른바 이제 양극화, 불평등 이것을 개선한다는 것이 주요 목표로 돼서 그 방법론으로서 소득주도 성장이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아까 유시민 작가께서 그래프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단기간 내에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근데 시간이 늘어질수록 피해본 사람은 늘어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은 그냥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속도 조절이 사실은 궤도 수정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궤도 수정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물론입니다. 예. 그럼 속도 조절입니까? 보완입니다. 속도 조절과 보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올해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자료는 그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확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만든 공식 자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많은 언론들에서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전환된 것이 아니냐 또는 후퇴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의구심들이 많이 표출이 되었고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제 아예 그것을 폐기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식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분명히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굉장히 강조했던 것처럼 가계나 또는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부분도 있고 이전 지출을 통해 가지고 가처분 소득을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소득주도 성장 이론입니다. 예. 자,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충실히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부분이 있고 따라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원래 공식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즉 워딩부터 보시게 되면 강화해야 할 부분은 더 속도 내서 보강하고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부분은 보완한다라고 하는 것이 2019년 올해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완해야 될 부분과 그다음에 강화해야 될 부분들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 강화해야 될 부분이 사회안전망, 취약계층 일자리 소득, 자영업자 부담 경감으로 돼 있고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최저임금 근로소득으로 돼 있습니다. 예. 즉 뭐냐면 2017년 출범하면서 그리고 2018년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의 패키지들이 현실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내거나 또는 시장의 기대와 또는 수용성과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이런 강화될 요소와 보완될 알겠습니다. 어떤 요소들을 충실히 조합을 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되었다기보다는 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현실의 적합성을 높이는 즉 지속 가능한 형태로 보완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 교수께서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의 기본적인 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 이 부분은 궤도 수정돼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요? 저는 그 경제 정책 방향을 죄송한데요. 제가 필사로 제가 손으로 다 썼어요. 예. 제가 그 첫서부터 끝장까지를 제가 내용을 다 정리해서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의 제1꼭지가 투자 활성화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1항이 뭔지 아십니까? 행정 처리를 줄이겠다. 둘째가요, 민간 투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사업의 민자 추진을 적극화하겠다. 셋째가 투자 촉진의 금융 지원을 16조를 마련하겠다. 넷째가 위기 지역에 투자세 공제를 하겠다. 지역 밀착형 SOC를 조기에 착공하겠다. 공기업과 지자체의 토목 사업을 조기 착공하겠다.
국유재산의 토지개발 선도사 10곳을 지정해서 하겠다. 예비타당성의 면제 조건을 확대해서 예비타당 조사의 어떤 규제 역할을 줄이겠다. 이게 지금 투자 활성화의 제 핵심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과거에 그 최경환 팀 때 했던 부동산과 뭐가 다릅니까? 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부동산 활성화의 다른 모양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잃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한테 바랬던 것은 그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상실되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주어서 경기를 살리는 거였는데 예.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바랬는데 그거라고 하면 소득주도 성장 좋다. 근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또 경기가 나쁘니까 부동산을 활성화해서 SOC를 조기 착공하고 민자의 그 참여를 이것은 제가 너무 70년대부터 봐왔던 방법이라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말은 아라고 하지만 행동은 어로 하고 있다. 전 이거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과거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아니 적어도 투자 활성화 대책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원래 경제정책 방향이 하나로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이 4개의 요소가 있고요. 그것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이 공정경제입니다. 이 한 장의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부처의 실무자들이 많은 협의를 했고요.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경제장관들이 비공개 회의도 했고 많은 어떤 수정을 거치면서 정부의 어떤 정책 철학과 기조를 이 한 장의 표에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 중에서 하나만을 보고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어떤 정부의 경제정책 제가 기조와 그 내용을 제가 필사를 다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원본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 2019년 3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내용이 태반이에요.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 있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혁신 성장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 공장 몇 개입니까? 30만 개입니다. 틀렸지 않습니까? 3만 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3만 개. 거기 재정이 얼마 투입됩니까? 아니 근데 그런 부분만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한 항목만으로 어떻게 정부의 경제 정책의 전부를 평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전체 기조에 관한 어떤 내용을 보셔야 되지 어떤 한 부분만을 보고 전체에 대한 평가를 과잉하고 스마트 팩토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그거 하나만 성공을 해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보는 겁니다. 예. 3만 개를 2022년까지 만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예. 세부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과 3년 전에 그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3년 전에 스마트 팩토리가요, 10,000개였어요. 지금 2년 만에 이게 3만 개가 된 겁니다. 그때 10,000개 만들 때 이 재정이 얼마 투입된 줄 아십니까? 1조였습니다. 한 개당 1억입니다. 한 공장에 1억을 투입해가지고 스마트 팩토리가 될 줄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종이 아깝습니다. 하나를 해도 똑 부러지게 하십시오. 제 말은 거기 지금 프로젝트가 몇 개쯤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400개, 500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작년도에도 2018년 경제 운영 방안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기서 약속했는 프로젝트 중에서 어느 것이 어느 정도 성취됐고, 어느 것이 어느 정도 실패했고, 그런 평가서 낸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만들기만 하고, 매년 그냥 똑같은 식으로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만합시다, 그런 게. 그게 제가 아까 경제정책 운영 방향을 친절하게 가져오셨길래, 예. 그거 필사해서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쓰고 있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한 번만 하고 안 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마트 팩토리 3만 개, 구체적인 플랜을 내놓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공직자로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30만 개라고 하지 잠깐만요. 않았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그거 그거는 제가 수 있어요. 담당 부처의 기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제가 착각한 것입니다. 근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스마트 팩토리의 숫자를 정확하게 암기하지 못하고 8대 있다고 선도 해서 사업입니다. 그게. 예.
잠깐만요. 말씀 좀 듣죠. 예. 신세동 교수님.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공무원의 일하는 어떤 스타일이 혁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받아들이십시오. 정부의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부의 어떤 경제부처 그 공무원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혁신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잘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왜 이걸 필사하십니까? 이거 기재부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해서 그거 왜 보여주십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교수님한테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관성적으로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어떤 경제 정책 방향과 달라지기 위해서 그걸 노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까지 모든 장관들이 요즘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속도, 체감, 성과입니다. 즉 뭐냐면 속도감 있게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 2019년 시무식을 했지만 1년 전에 이미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신정부의 1년 차는 과거 정부와 비교하겠지만 2년 차부터는 우리 자신과 비교해야 된다. 더 이상 과거를 탓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공직에서 예.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각오입니다. 알겠습니다.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엄청난 어떤 자료 속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찝어내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신다면 그거는 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정리해 볼까요? 예.